오래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발과 탁, 현실과 관념, 그리고 오늘날의 알고리즘에 대한 사색입니다. 발보다 탁이 더 정확하다. 이 말은 고대 중국 정나라에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가기 전에 자기 발의 크기를 본떠 그림으로 그린 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도착해서야 탁을 집에 두고 온 걸 깨달았죠. 사람들이 그냥 신어보면 되지 않냐고 했지만 그는 실제 발보다 종이에 그린 탁이 더 정확하다고 믿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눈앞의 현실을 외면한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행동을 그저 어리석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속 발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실, 즉 실제를 뜻합니다. 그에 비해 탁은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담으려는 시도, 다시 말해 관념이자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믿었던 탁, 즉 관념의 힘은 사실 인류의 사고방식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탁이라는 건 어찌 보면 무질서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변치 않는 질서와 본질을 찾으려는 인간 지성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이런 생각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완벽한 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완전한 원의 형태, 즉 이데아가 존재하는 것과 같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보았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세계를 사유한 것이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본질을 담은 탁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문명을 세우고 과학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과거의 탁이 종이 위에 그려진 정적인 도면이었다면 현대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결과를 내놓는 동적인 명령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이 남긴 수많은 디지털 발자취, 즉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논리로 연산해서 정제된 결과를 출력하죠. 결국 알고리즘은 현대 문명이 현실이라는 발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대하고도 정교한 탁인 셈입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이 대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생명의 본질을 정보의 전파라고 본다면 사회나 도시 또한 거대한 기억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는 인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보관하는 거대한 외부 기억 장치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 데이터 센터의 서버, 심지어 도로의 규격까지 모두 축적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 장치를 움직이는 구동 논리가 바로 사회적 알고리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법입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 즉 하나의 사회적 알고리즘이죠. 특정 상황이 입력되면 법전이라는 절차에 따라 연산해서 판결이라는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자신의 실제 삶인 발을 잊어버린 채 데이터로 그려진 탁에 스스로를 맞추어가는 현대판 차치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최적화된 경로, 나를 위한 맞춤형 상품, 선별된 정보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돕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정교합에 설계된 통제 속에 두는 걸까요? 완성된 시스템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답을 제시할 뿐입니다. 시스템이 제시하는 답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질문하는 주체로서의 자격을 점차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멈춘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